누구를 상대로 철거하느냐. 소위 말하면 이제 피고 적격, 철거 청구 소송, 철거 소송에서의 피고 적격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뭐 누구 상대로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땅 주인 입장에서야 거기 건물 주인 상대로 하는 거 아니냐, 그죠? 당연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건물 소유권자가 당연히 이제 피고로 되는 게 원칙이죠. 물론 우리가 등기와 관련해서요, 등기. 보통은 건물주가 누구냐라고 하면은, 건물 소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건물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그 등기라는 것과 소유권하고는 일치한다라고는 할 수 없죠. 뭐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로 추정될 수 있는 효력은 있어도 등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곧 소유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. 왜냐하면 등기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. 등기가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어떤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가 버렸단 말입니다. 자기 앞으로. 그러면 이제 위조해서 등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등기 명의자이긴 하지만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. 왜냐하면 그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것처럼 원래 이제 이 등기를 보고 등기한 사람을 소유권자라 보면 거의 대부분은 틀림없습니다만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. 그래서 이런 그 등기가 무효인 예외적인 그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등기된 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미등기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이제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자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건물 등기 명의자 내지 원시 취득자를 피고로 정하면 된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법원 97년도 건물 명도 판결입니다. 자,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이제 판례 설명을 할 때는 그 어떤 사안인지, 이 사건이 이제 원고가 어떤 주장을 하고 또 피고가 어떻게 항변을 하고 그 와중에서 이게 어떤 쟁점이 되고 하는 그런 위주로 이제 그런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서 이제 할 텐데요.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만, 이제 다시 말하면 분쟁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만 법리가 정확하게 와닿습니다. 또 법 공부가 재미가 있고요.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판례 요지라 그러지 않습니까? 판례 요지는 당연히 이제 법리가 될 텐데요. 그 법리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한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. 분쟁의 구조 속에서 법리를 생각을 해야지 그 법리가 완전히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, 반면에 법리 자체로만 이해하고 외우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불완전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재미라든지 또는 법리에 이렇게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든지 간에 이 사안을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법리를 말씀드리는 법리를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. 그런 부분은 뭐 다른 강의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,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제 그런 분쟁의 구조를 이해하는 그런 좀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. 물론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리의 다툼을 대법원이 이제 그 어떤 판단을 하는 법리 위주의 설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관계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제 저희들 같이 이제 법률을 그 직업적으로 하는 법률 직업인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사안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그 엿볼 때 판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거는 이제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불친절합니다. 아무래도 우리는 법리 판단하는 곳이야 이렇게 선언하고
그런 위주로 이제 판결을 쓰다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홀한, 등한시하는 그 친절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뭐 우리 이제 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또 실무를 다루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실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 사건은 이제 건물 제목에서 건물 명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자, 일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회사로부터 양수했다고 하더라도, 소회사로부터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건물 명도이기 때문에 뭐 피고 상대로 나가 이런 소송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런데 과연 원고가 이제 그 소유권에 기한 뭐 우리가 명도를 구할 때 그 명도 청구권에 우리가 청구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청구 원인이 뭐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뭐 명도도 될 수도 있고, 또 반대로 내가 소유권자인데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 차원에서 너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걸 배제해줘. 그런 차원에서 명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이 사건은 어쨌든 쟁점 자체가 내가 소유권자인데 너가 왜 건물에 있느냐, 그러니까 나가줘라,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줘라, 이런 사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원고가 과연 소유권자라고 하는 소유권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. 자, 보시면, 자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회사로부터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. 그죠? 우리가 물권법상 민법 186조, 187조 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, 물권법상 등기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어떤 회사로부터 그걸 내 건물을 샀어, 부동산을 샀어. 그런데 등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. 그렇다면 이 원고가 건물의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전제로 명도를 구하는 것은 안 된다, 이런 취지죠. 그렇죠? 자, 그럼 어떤 사연이냐라고 보면은, 이게 건축주 사정으로 건축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제 누군가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자금 사정이든 이런 원인으로 중단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, 공사를. 그래서 완공을 했는데 그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, 이렇게 했습니다. 그죠? 자,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,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. 우리가 물권법상 건물이라고 하는,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한다면 뭐 기둥과 지붕과 그 다음에 둘레벽, 주벽, 이런 정도를 이제 갖추는 것을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보잖아요. 그 건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 공사가 중단된 그 시점에서 요 건물의 상태가 어떻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. 만약에 그런 상태가 이미 돼 있었다면 그 원시 취득자가 누가 되겠어요? 당연히 이제 그 공사 중단되기 직전에 공사 완공한 사람,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?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었다면 공사를 더 진행해서 그런 상태를 만든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이 사건은 원래 건축주가 4층까지, 그죠? 건물에 벌써 4층까지 전체 골조, 그 다음에 지붕 공사를 완료해서 공정률이 한 45 내지 5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, 벌써.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건축 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을 했습니다.
어떤 원고가 지금 뭐 때문에 이제 건축주 명의를 변경을 자기가 인수받았는지 그거는 이제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. 뭐 돈 문제 때문이든 뭐 그런 거겠죠. 원고를 변경해서 20%의 공정을 더 시공을 했는데 원고도 부도를 났어요.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처음 공사 중지될 때가 45 내지 50 정도였고, 그 다음에 원고로 건축주 명의 변경하고 나서 한 20 정도 됐으니까 한 65 내지 70 정도가 됐을 거 아닙니까? 그러고 나서 또 공사가 중지되니까 그 건물을 이제 분양받은 사람들, 돈 내놓고 돈 물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분양받은 사람들.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직접 마무리를 했단 말입니다. 공사 마무리를. 잔여 공사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존 등기가 안 됐어요.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원래 이제 공사 자체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특성상 남의 돈 끌어다가 공사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 남의 돈이라는 거는 금융회사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건축회사, 시공사에 외상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분양받는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수분양자죠. 수분양사를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으로 갖다 쓴다든지 이런 경우 많거든요. 근데 이 사건도 그런 경우가 봅니다. 그래서 공사하다가 중지되고 또 다른 사람이 원고로 변경돼서 조금 하다가 또 중지되고 나머지 마무리는 수분양자들이 직접 한 이런 케이스예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존 등기가 안 됐다 이런 겁니다. 자, 이렇게 된 경우에 원시 취득한 사람은 누구냐? 원시 취득한 사람 누구냐?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처음에 공사 중단되기 전까지 공사를 했던 그 사람. 그러니까 원고 전 사람이죠, 그죠? 원고 전 사람. 그래서 소유권자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가 누군가를 상대로 나가줘. 내가 소유권자인데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줘라고 하는 소송을 했으니까 구조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. 왜냐하면 원고는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